뭐라고 하셨죠? 내내 부르고 있네. 가마 근데 난 가만히 손석영 열사 30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석영 열사 30주기 추모제 및 손석영 장학사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켜왔던 것들은 석영이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 정신은 현재에도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오롯이 지켜야 될 정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석영이가 가졌던 자주민주 통일의 그 의식과 그리고 인간의 해방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장학금이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고요. 네. 손석영 열사 장학금을 첫 번째로 받을 학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18학번 장규민 학생입니다. 장규민 학생 나와주십니다. 제가 처음 손석영 열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조국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만큼 간절하게 조국 통일을 영원한 적이 있었나 하는 반성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선배들을 만나서 2, 3년 동안 학생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활동을 하기 이전에 분단의 역사를 모르고 저 개인만의 삶을 살아가던 순간들, 그리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곤게 했는지 모르고 참 쉽게 조국 통일을 외치던 순간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와 나이가 비슷한 학생들은 아무도 그 분단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저 모른 채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딛고 학생들이 다시 앞장서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앞장서서 열사의 뜻을 이어서 조국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사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1991년)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해, 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이 땅에 자주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학생들이 죽었다고 한다. 시위 도중 백골단의 폭력으로 돌아가신 강경대 열사와 김기정 열사, 그분들을 잊지 말자고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신 박승희 열사, 해마다 5.18 광주 역사기행을 가면 전남대 학생회관 앞 나무에 걸린 현수막 속에서 본 이름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도 91년 열사들이 2분이나 계신다고 들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그곳에 그분들이 계셨다. 반미 조국통일 열사 손석용. 91년 8월, 당시에는 대명동에 있었던 대구대학교 캠퍼스 옥상에서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통일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뛰어내렸다고 한다. 경북 안동대에서는 김영균 열사가 91년 5월 1일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 시작과 함께 몸에 불을 붙이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쓰러졌다고 한다. 지금 내 나이와 비슷한 그들이 살았던 1991년. 나는 30년 전 최루탄 연기와 화염 속에서 20대를 보낸 그들이 궁금했다. 91년 5월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닥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군부 막바지였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전경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이럴 때였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에 항거하는 죽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91년 5월 투쟁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는 노동자가, 농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군부가 다시 한번 재집권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91년 5월이 없었다면 새로운 군부의 출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30년 전이니까 당시에 이제 숨져갔던 열사들이 저희 아들 나이거든요. 아들 나이고 우리는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머리에 이렇게 반백이 됐는데 30년 전에 그 젊은 청춘들은 왜 그렇게 투쟁을 했던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당시의 청춘들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고 시대 정신에 자기의 어떤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결의가 있었고 그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투쟁의 광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한 목숨 던져서라도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91년 이제 5월 투쟁에 참여를 했고 그랬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게도 20대 청춘 시절에 가장 강력하게 기억으로 또 때론 상처로 때론 아픔으로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이 시절에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선배님에게 이 열사투쟁의 의미는 좀 어떤 것인지? 눈앞에서 같이 활동하던 후배가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일부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굳이 그 친구가 죽음으로까지 한 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선배들이 너무 나태하고 동료들의 나태함이 결국 후배의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 죄의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는 또는 그 친구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혼자만의 어떤 행복이나 혼자만의 잘 사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사회에 대한 그런 진실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그게 30년 전에 그 열사들이 투쟁하면서 일깨워준 전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오늘의 젊은 청춘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고 사색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30년 전 20대를 같이 싸웠던 저의 동료, 50대가 된 동료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우리의 노력들은 헛되지 않았다, 절대로. 지금 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비록 우리가 성공은 못했지만 그 20대에 보냈던 시간들은 어여보면 그분들보다 훨씬 찬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을 수 있고
지금 비록 그분들보다가 뒤떨어지더라도 결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91년도에는 뭐 강경대 열사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투쟁의 한길로라는 노래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막 가두 시위, 거리 투쟁 났을 때는 좀 엄숙하고 진지하게 결전가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결전가 노래. 또 그 술 마실 때는 바쳐야 한다, 막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한 구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 나는 한 구절.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러운 자 되어, 이렇게 가는 게 투쟁의 한길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도 좋아했던 노래는 민주정부 수립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저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지금도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가 술 먹으면 한 번씩 불러주기도 합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침묵의 거리를 박차고 투쟁하는 삶이라면, 이상입니다. (73년) 전 학살을 저질렀던 미군자는 아직도 어떤 사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삼항쟁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분단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주도에 떨기떨기 떨어지는 동백꽃들은 억울한 피해의 영혼들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외침과 기억이 이제 이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잘못을 밝히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역사를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4.3 학살자 미군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우리 후대의 아이들이 살아갈 땅이고 숨쉴 공간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해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말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주권을 당당히 내세우며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끔 주한미군에게 말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최루탄도 백골단도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적폐들은 남아있고 조국은 분단되어 있다. 여전히 4.3 항쟁과 5.18 광주 항쟁의 뒤에서 우리 민중들을 죽인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땅에서 기지를 차리고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제주와 광주에서 당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다. 사과는커녕 지금도 남의 땅에서 장갑차로 우리 국민을 죽이고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한미군을 향해 어느 미국 장교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미군 기지 앞에서 지금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여전히 1991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올해 이런저런 이제 행사나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91년 5월 투쟁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분신 정국이다라고도 많이 좀 불렀다고 하셨었고, 그만큼 뭔가 조국의 이런 미래나 지금 현재에 놓여 있는 그런 이 나라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 내고 이런 것들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투신을 하시거나 자기 몸에 불을 붙이셔서 그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셨던 열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그게 91년에 특히나 좀 많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그때를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됐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91년 5월 투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뤘지만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한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열사분들은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학생분들이나 열사분들이 외치셨던 구호나 주장 이런 행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91년 5월 투쟁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5.18을 공부하면서 91년 열사정국을 이제 처음으로 알았는데 박승희 열사께서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음에 자신의 몸을 산화를 하셔서 학우들에게 알려려고 했던 그 투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열사분들이 이 현실,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분신으로서 많이들 뚫고 나가셔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차피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거고, 그 분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시각들? 사실 그런 인식이 저도 지배적이었었는데, 참 박승희 열사의 분신을 보고서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만 잘 살면 된다? 너의 삶이 중요하다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의 목숨을 분신으로써 이 침묵을 깨려고 하셨는가를 보면은 그 투쟁에 대한 경이로움, 그 선배 열사에 대한 좀 존경심이 많이 솟아올랐던 것 같고, 사실은 분신정국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당선되고 그 12월에만 노동자분들이 몇 분 돌아가시면서 제2의 분신정국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또 그 박근혜 정권 당선보다도 또 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민중의 현실이 비약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분신정국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거를 계승해야 되는 거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청춘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어떤 일부의 그런 시선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위대했고 대단한 투쟁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우리 동지들이 죽었고 세상을 떠나야 했고 우리의 곁을 떠나야 했고, 좀 그런 부분에서 그냥 패배주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9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이 세상은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고, 어찌됐건 우리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멈춰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더 많이 들어서, 이 91년을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그 또한 우리가 계승하고 그분들처럼 분신을 해야겠고 뭔가 투신을 해야겠고 그런 결심까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원했던 세상, 그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서 만들려고 투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외가 맛있기로 유명한 성주. 비닐하우스로 가득한 부지런한 그 작은 마을 소성리에 미국 사드 기지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려갔다. 가자 평화의 길, 사드 평화 주자, 함께하자 평화의 종, 우리가 이긴다. 사드가 뽑히는 그날까지,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람 사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이익이 앞서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개인 생활에 치우쳐가지고 여기서 뜨겁게 투쟁을 못했던 것이 좀 후회스럽고 그것을 좀 많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동이 트고 나서 시즌이 시작되면 가장 뜨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을치 막아내고 자주통일 안 나오자. 할머니의 손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소성리에서 우리는 함께 노래 부르며 투쟁했다. 이 지겨운 싸움이 7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울 것이다. 91년 그날처럼, 91년 그들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 통일을 외치며 오늘도 우리는 거리로 나선다. 아름다운 청춘아, 아침이 밝아오면 앞으로 나가자. 태양을 벗삼아 끝없이 나가자. 저 높은 벽을 넘어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쏟아지는 별빛 아래 끝없이 소리치자. 저 높은 벽을 넘어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4.19, 5.18, 6.5항쟁, 그리고 박근혜 전일촉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늘었던 듯이 지금 소동리 정부사관에도 우리 대학생들 많은 책임감과 역할을 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싸움을 끝났다 하는가. 저 도도한 역사 앞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치라. 투쟁! 일본 정부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방사능오염수 방류 방침을 철회하고 전 세계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십시오. 저희 대학생들 일본 정부가 전 세계 모든 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 좋은 날 대학생들은 삭발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그런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오지만 일본이 한번 버린 그런 해양 오염수는 우리 땅은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너무나도 상식적인 국민의 분노이며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장하는 마음도 조금 사실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 같이 뜻을 모았던 동지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좀 받아안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삭발이라는 결심을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를 깎는다 했을 때 그 깎는 행위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왜 깎냐 했을 때 이번 방사능 오염수 막기 위해서 깎는다 했을 때 뭔가 스스로 뭔가 좀
스스로 뿌듯함?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농성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걸 보러 오신 분들이나 기자분들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셨던 분위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걸 막아서려는 경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 사안이 되게 엄중한 사안이고 사실은 전 세계에 아주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안에 이 일본이 아주 너무 오만방자한 태도로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 진짜 이거 다 뿌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환경을, 세계 환경을 좀 지키고 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의 뜨거웠던 좀 마음이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뭔가 개인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많이 강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이 활동 속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제 삶을 바쳐서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제 혼자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때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학생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외면하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몇 년이 지난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어깨를 많이 짓눌렀던 것 같고,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내 삶만 살기는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좀 무거운 마음이 계속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채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대 대학을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당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구속당한 걸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약속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여러 힘들이 모여서 우리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믿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저의 학생운동 안에서의 행복을 지금도 느끼고 싶고, 된다면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이 저와 함께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같이 학생운동을 하는 동지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이 행복이 좀 전파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나서면서 느끼는 행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대의 시작, 21살의 나이에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몸에 불을 붙인 김영균 열사, 분단의 정면으로 저항한 반미 조국 통일 열사 손석용. 자기만 생각하기에도 벅찬 20대 시절, 개인보다는 조국을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한 몸을 내던진 불꽃 같은 인생, 바로 청춘이다. 청춘이란? 그건 뭔 말이야? 좋다. 안 아픈 거. 이미 지나간 것.
항상 빛나는 존재죠. 무섭지만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도전해볼 수 있는 거. 힘차고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이 자기 삶을 빛내면서 사는 사람들.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랄까요? 세상에 적당히 물들어가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욕심내도 되는 거. 힘들었지만 돌아가고 싶은 시절. 영원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살아가고 사람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 개인의 행복이나 개인을 위해서보다는 조금 더 큰 집단과 나라, 조국을 위해서 사는 것. 뭐 힘들 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게 격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청춘의 삶은 늘 그 뜨거운 심장과 이사의 부조리에 분노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실천 행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청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40년 전 이곳 광주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열사분들이 바랬던, 열사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치로운, 우리 사회 가치로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손잡고 따뜻한 뭔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투쟁하는 그 마음이 저는 이제 청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80 먹은 할아버지도 청춘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20살 먹은 사람도 정신이 이제 죽은 그런 이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이나 정신이 뭔가 시들지 않고 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면 평생 청춘일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기고 있지만 확실히 이기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리라. 열렬히 앞장서서 통일조국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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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과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온도를 가진 우리가 불꽃이다. 청춘이다. 진짜 청춘 길정해 20살 그날 한 손에는 사람들의 손이 한 손에는 하늘을 향한 손이 그렇게 시작한 나의 청춘. 이것도 청춘일까? 다른 길 가볼까? 나는 부끄럽지 않은가? 하늘 한 번, 한숨 한 번. 차가운 밤을 지나 뜨거운 순간을 견디고 비 오는 오늘까지 바람잘 날 없는 나의 청춘은 별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찾던 그날부터 민족과 함께 담을 넘고 희끗희끗 밤을 지새는 오늘까지 내 청춘도 진짜 청춘. 이제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서로 다른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내 꿈은 조국 통일이라고 외친다. 그대는 맨몸으로 거침없이 돌진하는 가장 굳센 청춘. 그대는 목소리와 주먹뿐이지만 어떤 것도 뚫고 나간다. 별 보며
위해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춘아 조국은 그대를 가장 믿고 사랑한다. 그대가 우리의 나아갈 한 걸음을 위해 한 걸음을 물러간 그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내딛는 한 걸음마다 그대를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날 때 그대에게 전할 말들이 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는 맨몸으로 거침없이 돌진하는 가장 굳센 청춘. 그대는 목소리와 주먹뿐이지만 어떤 것도 뚫고 나간다. 별 보며 함께 나눈 꿈을 위해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춘아 조국은 그대를 가장 믿고 사랑한다. 별 보며 함께 나눈 꿈을 위해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춘아 조국은 그대를 가장 믿고 사랑한다. 가장 믿고 사랑한다. 아니, 나도 지금쯤 청춘인데, 이거. 청춘이 뭔가요? 내가 청춘이다. 바로 내가 청춘이다. 아직 청춘이다. 예? 청춘이 뭔가요? 예? 청춘. 청춘이요. 열정 아닙니까? 청춘이요. 청춘이 뭐죠? 청춘이, 기성지 청춘이 뭐예요? 나 이날 갑자기 물어보면. 이젠 모른 척하지 않겠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 세상이 주는 아픔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겠어. 미친 듯 돌아가는 세상에 굳센 나무가 되어 꿋꿋하게 맞서자. 내 몸이 찢긴데도 바위가 되어 죽음을 위해 단단하게 맞서자. 이 청춘을 다 바쳐. 이제 모른 척하지 않겠어.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 세상이 주는 아픔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겠어. 미친 듯 돌아가는 세상에 굳센 나무가 되어 꿋꿋하게 맞서자. 내 몸이 찢긴데도 바위가 되어 조국을 위해 단단하게 맞서자. 이 청춘을 다 바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 주문, 꽃다지 선배님들의 주문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한 소절 못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내 몸이 찢긴데도 바위가 되어 조국을 위해 단단하게 맞서자. 이 청춘을 다 바쳐. 이 청춘을 다 바쳐. 안녕하십니까. 이 청춘을 다 바쳐. 안녕하십니까. 촬영이지요.